지금 펭귄의 알이 깨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펭귄 새끼가 부리 끝에 달린 난치라고 하는데 이 에그투스로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서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펭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2개의 알을 낳고요. 뭐 한 달가량 품어주면은 알에서 이제 깨어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펭귄의 육아가 시작이 되는데 암수가 똑같이 일을 합니다. 암컷이 한번 나갔다가 돌아오면 수컷이 기다리고 있고 또 수컷이 또 교대로 나가서 먹이를 잡아오고. 젠투 펭귄 부부입니다. 서로 교대하기 전에 하는 인사예요. 이렇게. 교대할까? 수고했어. 이제 와. 그러면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새끼들을 품어주죠. 맛있게 먹고 와. 네. 나도 인사했다. 그럼 새끼는 또 어미가 먹이를 먹고 왔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어미한테 밥을 달라고 조릅니다. 부리 끝을 이렇게 툭툭툭툭 건드려요. 이 부리 끝을 건드리면 그게 신호가 돼서 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예 이렇게 등이 움직이면서 먹이를 뱉어줍니다. 이게 약 한 달 정도 컸을 때인데요. 보통 유치원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새끼들끼리 모여서 이때부터는 도둑갈매기한테 뭐 공격당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제 같이 엄마를 기다리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어미들이 좀 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마치 뭐 엄마 아빠가 같이 브런치 먹으러 갔다 오는 것처럼 나가서 자기들 먹을 것도 먹고요. 그래서 이 단계 때부터는 자기의 배를 채울 다른 먹이원을 좀 더 선호하게 된다고 해요. 펭귄이 이렇게 새끼들 키우는 과정을 보다 보면 굉장히 경외심마저 들 때가 있는데요. 황제 펭귄의 예를 들자면 암컷이 알을 낳기까지 약 45일 정도 아무것도 안 먹고 굶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컷은 그거보다 더 길어요. 평균 115일까지. 그리고 나면 이제 암컷이 교대를 해주러 돌아오는 거죠. 근데 제때에 맞춰서 돌아오지 못하는 암컷 펭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의 식도에서 커드라고 하는 일종의 우유 같은 성분이 있는데 그거를 뱉어서 새끼들한테 한 열흘 정도 먹여줍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니까 수컷 황제 펭귄이 처음에는 한 38kg 정도 나갔었는데 품다 보면은 18kg까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의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굶는 거예요. 완전한 단식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연구하고 있는 턱근 펭귄이나 젠투 펭귄 같은 경우는 좀 더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나갔다 돌아오는데 평균 10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한 번 나갔다 돌아오면은 턱근 펭귄이 한 3.8kg 정도 나가는데 나갔다 돌아왔을 때는 5.1kg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1.3kg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늘어서 돌아온 거예요. 젠투 펭귄도 마찬가지고요. 바다에서 먹이를 먹고 돌아온 녀석들은 눈으로 보여요. 이미 배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아 많이 먹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새끼가 잘 크기 위해서는 이렇게 밥만 잘 줘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펭귄의 새끼를 노리는 다른 포식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둑갈매기, 남방 큰 풀마갈매기 이런 새들이 계속해서 그 주위를 맴돕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육아하는 기간 동안을 보면 펭귄이 잠자는 것도 거의 보기 힘들어요. 이런 부성애나 모성애가 좀 지나치게 됐을 경우에 황제 펭귄 같은 경우는 남의 새끼를 막 품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혹시라도 자기 알이나 자기 새끼가 없어질 경우에는 뭔가 허탈해하면서 아무거나 막 품으려고 합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새끼나 알이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경우 중에 하나는 젠투 펭귄 둥지에 보니까 턱근 펭귄 새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펭귄들이 그냥 막 품으려고 하다가 근처에 있는 다른 새끼를 안으로 끌어들였나 봐요. 근데 정작 자기 둥지로 끌고는 왔는데 새끼한테 먹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신호가 잘 안 맞다 보니까 이 새끼한테는 먹이를 하나도 안 줬더라고요. 자기 젠투 펭귄 새끼한테만 먹이를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 4일 지나서 이 턱근 펭귄 새끼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런 육아 과정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둥지 하나를 정했어요. 이 녀석이 태어난 지 3일째 됐을 때 제가 무게를 달아준 건데요. 이 부부한테는 제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세종이와 남극이라고 붙여주고 새끼 중에 얘는 여름이입니다. 그 남극의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여름이, 그리고 그 동생은 한국의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겨울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었는데요. 계속 바다를 오가면서 새끼한테 줄 먹이를 구해오고 그리고 계속 교대로 키웠죠. 그리고 이렇게 도둑갈매기들이 나타나게 되면 열심히 방어를 했습니다. 네, 소리가 잘 들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소리를 내면서 막았어요. 펭귄들이 서로 막 협력해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여름이가 죽었어요. 아이고. 좀 건강한 상태였는데 뭔가 병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에 걸려 죽고 그 시체가 있으니까 끝내 이 도둑갈매기가 와서 그 시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처음 남극 도착했을 때부터 거의 한 30일 넘게 계속 관찰했던 녀석이었는데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안쓰럽고 그런데 지금 이 도둑갈매기 연구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옆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 사냥 잘했다 이러면서 먹이를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도둑갈매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 시기가 또 도둑갈매기한테는 번식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도둑갈매기 둥지 근처에 가보면 펭귄들의 발이나 뼈가 막 널려 있어요. 이 세종이와 남극이를 제가 지켜보면서 그렸던 스케치인데요. 바로 이 부리가 긴 애가 세종이, 얼굴에 흰점이 많은 애가 남극이었습니다. 이 펭귄들 중에 누가 수컷인지 누가 암컷인지 아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한번 청아 씨 맞춰보시겠어요? 둘 중에 누가 암컷이고 누가 수컷이었을까요? 우리 김 친구가 암컷이었을까? 아, 아니에요? 저는 수컷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원기준 씨가 맞췄습니다. 부리 길이가 좀 길고 두께가 좀 두꺼운 녀석들이 수컷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 굉장히 미묘해요. 그 1mm, 2mm 차이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은 보통 거의 구분하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측정 장치로 잘 재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